기록 19권 세조 6년 2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460년 명천순 4년 경혜로 아래에 나가서 엄복년을 베푸니 양영대군 이제, 임영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영, 익형군 이치, 익령군 이치, 순성군 이계, 보성군 이합, 원천경 이의, 신종륜 이효백, 운성부원군 박종우, 화천군 건공, 청승위 신안위 의, 박맹경 권남, 홍달손 김하 김구, 구치관 이순지 조승문, 곽영성 이극배, 김순 양승지 승지 등이 임시하였다. 니마차 올적합 비사 등 5인을 인견하고 낭발안의 죄를 유시하였다. 또 유시하기를 올량합 등이 여러 번 변진을 침범하였으니 나는 오히려 유협당하여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였다. 만약 아직도 미육함을 고집한다면 내가 마땅히 그들을 쳐서 멸망시킬 터인데 너도 모름지기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합치도록 하라 하니 비사가 대답하기를 구에 침범해 오는 자가 있거든 청근대 저희들이 분주하게 공료를 다하는 것이 어떠하였는지를 묻도록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 명경 같다고 들었기 때문에 내조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경은 마음이 없고 흑백이 저절로 비치는 것이니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것은 모두 자취할 뿐이다 하자 비사 등이 머리를 조아렸다. 뒤에 비사 등이 과연 올량합 가운데 변경을 침범한 자를 쳤으니 임금의 은혜와 위엄에 깊이 감복한 탓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선의사 좌의정 신숙주와 원접사 형조판서 박원영이 승정원에 봉서하여 아뢰기를 중국의 사신이 말하기를 지난달 28일에 길 도중에서 몸에 열이 나고 하열하였기 때문에 치료하고자 하니 원컨대 의원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므로 신등이 즉시 본도관찰사에게 입문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첫건대 특별히 의원과 약을 보내주소서 하니 내이 정차량에게 명하여 약을 가지고 속히 가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지진하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야인 비사 등 5인이 하직하니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부장 김맹돈 허탁 이규 등 이벽제역 마을에 가서 강도 수위 김이 등 6인을 잡아서 밤 2고에 오니 즉시 도지무 화천공 권공 청승위 심안이 병조참이 구신중 좌부승지 승임 동부승지 유자 한등에 명하여 승정원에 고하여 고문하여 조사하게 하고 또 부장 김일용 배효사 등 4인을 보내어 사대로 나누어 각기 기병 보병을 거느리고 양주 원평등지에 가서 그 여당을 엄습하여 체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생원 김자빈 등이 상서하기를 신이 덕건대 옛날의 제왕들은 모두 학교를 어뜸으로 쳐서 그 스승이 그 책임을 온전히 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었기 때문에 치도가 융성하여졌다고 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즉위하시던 처음에 학교를 가장 중하게 여겨서 김구, 김말, 김신민을 겸사성으로 삼고 예를 높여 책임을 맡겨서 오로지 유생들을 가르쳐 기르게 하였습니다. 오로지 이 세 신하들로 하여금 우러러 상상의 뜻을 몸받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지난번에 김말, 김신이 함께 학관의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신등은 그들이 그 직임에 복직되기를 원하여 우러러 성총을 번독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또 김구의 겸사성 자리를 해임하니 신등은 거기에 민망합니다. 그들이 늙어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긴급한 지금이 아니어서 예대로 도태하였다는 말입니까? 만약 늙었기 때문이라면 가르치는 게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뜻과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긴급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임으로서 무엇이 사람을 만드는 자리보다 크다는 것입니까? 신등이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이 세 신하들을 갈아치운 까닭은 어찌 겸사성 하나로서 좋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여 생각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학도에 성한 것이 수백 명에 이르러 공부하는 바가 각각 다르니 비록 날이 다 하도록 강설하더라도 오히려 미진합니다. 이것이 신등이 구구하게 말씀드리는 까닭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6일 개요 5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황해도 도제찰사 환명의 계본에 의가에 아래기를 황해도 가을포의 배가 정박하는 곳과 해문은 매우 멀므로 비록 금음과 보름의 조수가 찰때라도 배가 뜰 수 없어서 항상 해안에 둡니다. 또 해망이 막혀있고 포구에 돌이 많아서 배를 운행할 수 없으니 영을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지고지는 옛날 영인데 해망이 멀지만 통함으로 배를 부리기가 편히하니 청컨대 무지고지에 영을 도로 설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해망은 해고의 침입을 정찰하기 위하여 바다 연안 후망의 요지가 되는 산정에 설치해 놓은 망루를 말한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7일 갑술 첫번째 기사 이천군 202 졸하니 부위로 쌀콩 아우로 50석 종이 200권 정포 60필 백저포 10필 백면포 12필 석회 60석을 내려줬다. 이공은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가 신빈 김씨의 제2자였는데 성질이 청렴결백하고 의분강개하였다. 시호를 강도라 하였으니 굳세고 과감하여 강이라 하고 중년에 일찍 죽은 것을 도라 한다. 이공이 졸하자 예조에서 경영군의 상례에 의가하여 청하니 어수로 말하기를 정이 중한 자는 예에다 견딜 수 없다. 다만 실제 정에 따를 뿐이다 하고 명하여 거에 하는 것을 없애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9일 병자 첫번째 기사 화위당에 나아가 병조판서 한 명의 도승지 윤자운 우승지 이교인을 불러 추위별시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추위별시는 가을철 대궐에서 보이는 별시를 말한다. 곧 추장별시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9일 병자 두번째 기사 평안도 영병 강계 두 고울이 흉년으로 굶주리니 호조에 명하여 본도에서 구황할 소금 안주의 둔전에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영변에는 곡식 200석 소금 50석을 강계는 곡식 100석 소금 15석을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9일 병자 세번째 기사 원접사 박원형이 치게하기를 본월 26일에 사신이 평양에 도착하여 관대를 갖추고 먼저 문외에 알련하고 다음에 기자전에 알련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30일 정축 첫번째 기사 평안도 도순찰사 김지리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평안도의 국민들이 오랫동안 생업을 잃은 것을 염려하여 매양 존율하기를 더하였더니 건자에 겨우 힘을 회복하였다. 연달에 농사가 흉년이 들었고 연달아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접대하는 데 부방하는 군사들이 많이 소요스럽게 굴어서 혹시 살 곳을 잃을까 염려된다. 경이 그 정세를 짐작하여 진정하기에 힘쓰고 변방의 방어를 삼가서 튼튼히 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소요스러운 데 이르지 않게 하라. 또 듣건대 만포 앞의 여울이 편편하고 얕아서 쉽게 건널 수 있다 하니 비록 얼음이 녹더라도 정로가 될까 두렵다. 경이 도질제사와 지세를 요량하고 헤아려 목책을 설치하여 방하고 그 나머지 저기 건널 만한 곳에도 또한 마땅히 설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30일 정축 두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평안도에 부방하는 갑사 별시위 외에 따로 부방하는 군인들에게 구량을 주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30일 정축 세번째 기사 사복지에 전지하기를 평안도 황해도의 목장에 있는 말을 강변의 여러 고을에 있는 구자에 적당히 주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30일 정축 네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추장별시의 무과에서 혹은 강궁 100건을 당기거나 혹은 기사에 3중 이상 능하거나 혹은 보사 200보이면 정원 숫자에 구애하지 말고 혹은 수백 명이든 혹은 수천 명이든 시취하라 하였다. 3중은 기사에서 5번 쏘아 3번 맞히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30일 정축 5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강변 영변에는 실로 정로가 많은데 이산 벽동 창성 등의 고을은 비록
이미 진을 설치하였으나 모두 내지의 다른 고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 창조의 변이 있으면 속속한 여러 고을에서 미처 응원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청컨대 벽동 창성 이산을 독진으로 만들어 내지 여러 고을의 사람을 써서 진군으로 정하 윤번으로 방어하게 하소서. 또 지금 이미 자성 이상의 여러 고을을 혁파하였기 때문에 강계 상토 합배가 실로 정로의 유회지가 되니 청컨대 구자만호를 두어 남도 여러 고을의 갑사 정군을 적당히 뽑아서 방어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상토 합배는 초기에 함기도나 평안도 군사적인 요지에 특별히 설치한 우역촌이다. 만호는 국경의 각 연안에 설치한 작은 건방을 지키던 종사품의 무관직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30일 정축 6번째 기사. 예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대마주 태수 종성직에게 회답하기를 전번에 통신사 일행 가운데 부사의 배가 불행하게도 풍랑을 맞아 침몰하여 선군 하늘이 표류하다가 기국 경계에 이르렀는데 조카가 마음을 다하여 구호하고 특별히 사람을 임명하여 돌려보냈고 또 정사의 배와 표류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사를 위임하여 보내어 두루 가서 찾아보게 하였다니 이 뜻을 갖추어 전하께서 자세히 전하여 아뢰었다. 전하께서 이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백면주 10피 잡채와 석이 5장 병풍 1좌 호피 2장 표피 2장 쑥녹비 2장 조미 100석 황두 100석을 내려주어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이니 잘 참조하여 수행하라. 이어서 바라건대 위의 항목의 정사의 배와 표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카가 다시 관할하는 지역이나 심원한 거리에 있는 곳까지도 두루 알리고 끝까지 찾아서 구제하여 돌려보내어서 전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한다면 심히 다행하겠다. 전의 하늘의 건에서 의복과 양식을 주고 곡진히 구려하여 살려낸 각 사람이 있는 곳에 회사하고 특사할 물건은 별폭에 가져 기록하니 숫자를 참조해 나누어 주어라. 또 처음에 발견하고 데리고 가서 구려하였으나 얼굴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특사하는 물건을 아우러 별폭에 기재하니 그 성명을 찾아서 묻고 숫자를 상고하여 직접 주면 다행하겠다. 일기주 등야 삼보가 있는 곳에 회사는 면포 네필 특사하는 면포 2필로 아울러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이니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전하여 보내주면 또한 다행하겠다 하였다. 별폭은 처음에 하늘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구려한 확인도로가 있는 곳과 진고한 인이 있는 곳에 특사하는 면포가 각각 2필이었고 확인도로가 있는 곳에 특사하는 면포가 3필이었고 기진사야 문이 있는 곳에 회사하는 면포가 2필이었고 특사하는 면포가 3필이었고 육랑쇠문이 있는 곳에 회사하는 면포가 3필이고 특사하는 면포가 2필이었고 피고 여문이 있는 곳에 회사하는 면포가 2필이고 특사하는 면포가 1필이었고 감면도로가 있는 곳에 회사하는 면포가 2필이고 특사하는 면포가 1필이었고 평성이 있는 곳에 회사하는 면포가 2필이고 특사하는 면포가 1필이었다. 좌랑 김영경이 종성직에게 다시 그를 보내기를 본국에 표류한 사람 하늘을 조카가 도주에게 인도하여 보내어서 구려하고 보호하여 돌려보냈으니 전하가 이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백면주 5필 호피 2장을 내려주셨다.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여보내니 잘 수령하여 받으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자사 양정이 치게 하기를 보천포에 사는 올량합 종거루 기대가 와서 고하기를 모리 안에 사는 올량합 아아두가 오치한 벌인 등지의 적 100여 인을 거느리고 이번 2월 18일에 발병하여 부령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행령의 군사 오진의 정기를 거두리고 경성에 이르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번 2월 24일 후망군 김득상이 달려와서 고하기를 저기 100여 기가 새벽에 죽을 온 구자동구의 동해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경찰관 강효문, 경력 김호인, 군관 김봉원 등을 데리고 현재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추격하여 26급을 못 빼고 말 10여 피를 빼앗았습니다. 그 안마와 기계와 노략질한 사람과 가축과 재물을 모조리 버리고 달아났는데 이 싸움에 아비거도 또한 죽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예조정랑 정침이 물레관으로서 명나라 사신에게 가다가 이때 이르러 와서 복명하고 사목을 바쳤다. 1. 2월 28일 신이 용천 참에 이르러 명나라 사신을 뵙고 의주를 바쳤더니 장령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예에는 상향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예가 있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번국의 의주에는 칙스를 맞이하는 의례가 없는데 지금 의주는 곧 번국의 소리에 따라 준행하는 예이다 하니 장령이 말하기를 예는 의에서 일어나니 비록 상향하더라도 또한 괜찮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1. 장령이 묻기를 칙스를 받으러 전하에게 줄 때 봉지간이 있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대인이 친히 준다 하였습니다. 장령이 대답하기를 나도 또한 뜰에 내려가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향한 앞에 나가서 칙스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장령이 말하기를 예문에는 전하가 뜰에 있다는데 어찌된 것인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조서이면 펴서 읽을 때 전하께서 뜰에 있으나 칙사이면 전하께서 향한 앞에 나가서 이를 받는다 하니 장령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습니다. 장령이 통사 선수선을 시켜 원접사에게 묻기를 승도와 기로들이 나와서 맞이하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옛날부터 이러한 예는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장령이 원접사와 신을 불러서 말하기를 승도와 기로들이 어찌하여 나와서 맞이하지 않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옛날부터 하지 않는다 하니 장령이 대답하기를 대체에 관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방해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장령이 또 손수산을 시켜 원접사에게 묻기를 왕세자가 나와서 칙스를 맞이할 때 어디에 자리하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세자는 나이가 어려서 나오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장령이 또 묻기를 나이는 몇 살이며 또 이미 봉작을 받았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이미 봉작을 받았고 나이는 지금 11세이다 하니 장령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들은 상회례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원접사와 신을 불러서 말하기를 예가 끝난 뒤에 전하는 빈객과 주인을 나누어 행례하는데 여러 신하들은 상견하는 절차가 없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사신이 관으로 돌아간 뒤에 여러 신하들이 관으로 나아가서 제배례를 행한다 하였습니다. 장령이 말하기를 의주 내에 어찌 이러한 절차가 없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이것은 의례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 하니 장령이 홍무 27년 정한 의주를 꺼내었는데 등산 작은 책자였습니다. 그는 사자가 관으로 돌아가면 배신들이 공손히 양배례를 행하고 사자는 서서리를 받는다는 그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의주 내에 어찌 이러한 예는 쓰지 않았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비록 쓰지 않더라도 여러 신하들이 이미 이를 알고 행한다 하였습니다. 장령이 말하기를 의주의 끝에 모름지기 이러한 절차를 쓰라 하므로 대답하기를 지금 의주는 대인이 본바이니 반드시 이를 쓸 것이 없다 하였으나 장령이 억지로 써서 오게 하였으므로 신이 즉시 써서 주었더니 장령이 말하기를 예도는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지금 의주는 중국 조정의 의주와 대동소이하여 대인은 통한다. 중국의 의례는 모두 고례를 따르니 나도 또한 한결같이 중국의 본국의 의주에 의가에 행하겠다 하였습니다. 밤에 장령이 손수산을 시켜 원접사에게 말하기를 전에 세자가 나이가 어리다 하면 반드시 나올 것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미 봉작을 받았다면 명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어릴 때의 예도를 익히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께 아뢰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봉지관은 칙스를 받으러 가지고 있는 관원이다. 조서는 제왕의 선지를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이다. 칙스는 제왕이 어느 특정인에게 권계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은 글이다. 상회례는 사신이나 객이 왔을 때 처음으로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던 예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처음에 경상도 관찰서 김연지가 장량 현감 이재림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중 신순이란 자가 고하기를 현인 이봉이 중에게 말하기를 양녕대군이 하삼도에 와서 순행하는 것은 동경의 왕이 되려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봉의 말이 난언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봉을 잡아다가 관에 회부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이봉과 공사에 연루된 여러 사람을 가두고 신수는 보수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속전에 사람이 난언한 것이 임금에게 간범이 되나
정리가 절박하지 않은 경우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한다고 하고 또 수교에 이르기를 성중관, 유음, 자손 외의 모든 도영에 처할 자는 모두 강원도 생창역, 신안역 두 역의 영리에 붙이라 하였으니 청건대 이봉에 장 100대를 때려서 강원도 영리로 붙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동경은 경주를 말한다. 보수는 보석한 사람을 보정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험차정사 예과 급사중 장령과 부사 금의위 도지위 무충이 치기를 가지고 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관에 썸맞이하였다. 참에 장령 등이 황해도 용천 참에 이르러 몰려간 정침을 시켜 아뢰기를 세자가 나이가 비록 어리더라도 이미 봉작을 받았으니 예의에 칙스를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침을 시켜 벽제에게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회보하게 하기를 더건대 대인이 세자로 하여금 칙스를 맞이하게 하려고 한다니 대인의 지시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자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예의 법도를 익히지 못하였고 또 전일에 진대인이 왔을 때 또한 예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의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장령이 노하여 말하기를 진대인이 이미 신뢰하였으니 감히 말하지 말라. 세자가 나와서 맞이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들어가겠다. 만약 나와서 맞이하지 않으면 나도 또한 칙스를 가지고 돌아가겠다 하므로 정침이 그대로 아뢰었다. 그때 장령 등이 행차가 개복정에 이르는 임금이 좋아서인지 이극감에게 명하여 무난하게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세자가 나이 어려 대례를 익히지 못하였으므로 칙스를 맞이할 점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체에 관계되니 이것이 감히 나와서 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옛날의 군자는 남이 준비하지 못한 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남이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을 책임지지 않았으며 또 예에도 늙은이와 어린아이는 능히 예를 행할 수 없다는 글이 있습니다. 세자는 아직도 유약하니 대인이 반드시 강대로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이미 나와서 맞이하시는데 세자가 맞이하든 맞이하지 않든 대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자 장령이 성난 목소리를 대답하기를 세자가 이미 봉작을 받았고 나이도 또 10세인데 어찌 어려서 능히 천자의 명을 맞이할 수 없다고 일컫는가. 사배 고두를 행하기 어려운 예가 아닙니다. 옛날 성왕이 8세 때 제후의 조회를 받고 천하를 차지하였는데 어찌 나이가 어리다 하고 하여 대사를 폐하겠습니까 하였다. 이것감이 말하기를 예의는 곤도와 상경이 있는데 곤도는 부득이한 데서 나옵니다. 만약 무왕이 위에 계시다면 주공이 어찌 성왕을 얻고서 제후의 조회를 받았겠습니까?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장령이 심히 노하다가 한참 만에 부드러운 태도로 말하기를 세자의 나이가 어리니 반드시 교회에 나오실 것이 없으나 공정에서 칙스를 맞이하여 예를 행할 수 있으니 이로써 전하께 회개한다면 임금의 뜻이 어떠하실런지요 하므로 이극감이 그대로 아뢰었더니 다시 이극감을 보내어 말하기를 칙서를 맞이하는 것은 대사인이 맞이한다면 마땅히 교회에 나가야 하는데 어찌 궁정에서 맞이하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장령들이 교자를 타고 천천히 오므로 이극감이 말을 달려가서 고하였다. 장년이 노하여 말하기를 조선은 예의 날인데 정조 동지 탄일 신의 부왕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한번 절하고 한번 일어나는 것은 번거로운 예가 아닙니다. 하므로 이것까지 말하기를 부자의 예는 친근하이하고 군신의 예는 엄하이하는데 궁정에서 비록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방해될 것이 없겠으나 중국 조정의 예를 어찌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이를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이것이 중국 조정을 공격하는데 착오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장령이 심히 노하여 장차 벽제로 되돌아가서 세자가 나와 맞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려고 하였다. 이었고 말하기를 만약 교회에 나와서 맞이할 수 없다면 왕부에 있으면서 예를 행해도 가합니다 하므로 반해조사 김하에게 명하여 말을 달려가서 고하게 하니 장령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누가 조선을 이렇게 예의를 아는 나라라고 하였는가. 이 일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건너뛰는 따위가 아닙니까? 어찌 무례하게 이와 같습니까? 하고 천천히 오면서 회보를 하기를 기다렸다. 원접사 박원영이 제3 가서 탈렸으나 장령들은 반송정에 이르러 우물쭈물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좌이정, 신숙주, 도승지, 윤자원 등의 명하에 가서 그 까닭을 다 말하게 하니 장령도 또한 변론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왕세자가 과연 유약하여 멀리까지 와서 칙서를 맞이할 수 없다면 왕부에서 예를 행할 것이 또한 가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신숙주 등이 말하기를 이미 도승문 밖으로 나와서 맞이할 수가 없으면서 왕부에서 예를 행하는 것은 더욱 신뢰가 됩니다. 하니 장령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불이 그 집을 태울까 꺼리하여 아침 저녁으로
밥 끓이는 것을 패하겠습니까 하고 억지를 쓰기를 그치지 않았다. 한낮이 되자 그제서 말하기를 이제 황제에게 청하여 세자로 책봉받았으니 어찌 직서를 맞이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다른 연구가 있을 것이다. 질병이 생기지도 않게 생겨서 만약 세자께서 편찮으시다면 모름지기 억지로 나오시게 할 수는 없다 하고 반복하여 따지고 여러 통사 등에게 묻기를 이곳은 벽제와의 거리가 몇 리인가 하였으니 되돌아가려는 생각이었었다. 신숙도 등이 회개하고 다시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세자의 나이가 아직도 어리고 또 그늘에 감기가 들어 이 때문에 감이 나오지 못합니다 하니 장령이 말하기를 만약 일찍이 세자께서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이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장령 등이 이르니 임금이 직서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과 같이 예를 항하였다. 그 직서에 이르기를 지금 건주 우위 도지위 동하 니치와 도련위 도지위 산동합 등의 주본에 의거하건대 모련이 도독 첨사 낭발 아한 등 16인이 왕에게 유혹당하여 갔는데 자기를 올려주고 상을 주다가 모두 사륙을 행하였으므로 본위의 인민 등이 참지 못하여 인마를 뽑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었다. 짐은 이미 이 일이 중간에 반드시 별다른 연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이미 각 위에 치기하여 인마를 가볍게 움직여서 원한을 맺거나 보복하여 죽이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왕에게 물어서 회주가 이르는 날에 이를 처치하겠다고 타일렀다. 지금 특별히 왕에게 묻겠는데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낭발라은을 유인하여 간 적이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저도 16인을 살해하였는가? 왕은 마땅히 사실대로 일일이 아뢰어 시비를 명백하게 보이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실정을 숨겨서 은폐하여 꾸미지 말고 일일이 각 위에 밝혀서 저들로 하여금 신복하게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잇따라 화가 미칠 것이니 불안한 일을 자치하는 것은 국경을 보호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도리가 아니다. 왕은 마땅히 짐의 이러한 뜻을 못받으라 하였다. 임금이 직서를 받기를 끝마치고 장령 등과 더불어 다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두 대인이 먼 길에 고생하였소. 내가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뜻과 같지는 않을 것이오. 하니 장령 등이 두 손을 마저 잡고 살해하여 말하기를 저희들이 처음에 국경 위에 이르자 잇따라 제상을 보내어 잔치를 베풀어 위문하셨고 겸하여 후한 예물을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직서 안의 사일을 자세히 보셨는지요 하므로 임금이 살해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직서를 보니 거룩한 천자의 후한 은혜를 더욱 감사할 뿐이요 중국 조정이 어찌 저 사람들이 간사함을 알았어. 내가 지금 자세하게 회주할 작정이요 하였다. 장령이 말하기를 낭발아는 원래 중국의 조정의 대관을 받았는데 전하께서 어찌 마음대로 죽였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시켜 잡아왔습니까? 유인하여 불러왔습니까? 16인을 모두 다 죽였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낭발아 등은 대대로 우리나라 지방에 살았으니 곧 우리의 편맹이요. 또 반란한 사적이 면백한 문적의 도적이므로 이리 급하여 주문할 겨를이 없었소. 낭발아는 이미 우리나라 백성이 되었으므로 변장이 사람을 시켜 유인하여 부른다면 오지 않을 수가 없소. 그러나 이것은 모두 칙서 안에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니 대인들이 반드시 물을 것도 없소 하였다. 장령이 말하기를 낭발아는 또한 중국 조정의 대관이니 만약 변경을 침범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구속하여 가두고 중국에 주문한 뒤에 처치하여도 가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교병하여 서로 싸웠다면 비록 수백인을 죽였을지라도 또한 어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속하여 가두었다가 그를 마음대로 죽였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 낭발안 등을 처치한 뒤에 즉시 사연을 갖추어 주문하였는데 지금 척지를 받고 저 사람들이 반란한 정류를 내가 마땅히 명백하게 주문하겠소. 내일 주본을 초잡아 대인에게 보이겠소 하였다. 장령이 말하기를 낭발라한 등을 조사한 것은 작년 8월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즉시 사연을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사건을 명백하게 밝힌 뒤에 장차 이를 처치하려고 하였어. 이에 이러한 칙서를 발하고 우리들을 자견하여 온 것입니다. 전하께서 주문하신 일은 곧 금년에 있었으니
어찌 즉시 주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임금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이 만약 변경을 시끄럽게 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조정 이래 수시로 변에 대응한 전례가 명백히 있어 또 기회를 보다가 처치하라는 천자의 성지도 일찍이 있었어. 이로 인하여 전일에 낭발라한 등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다가 사건이 발각되었으므로 조사에 신문하고 율에 의하여 논제한 뒤에 별도로 정률을 주달하지 못하였어. 낭발라한의 아들 아비가가 동률을 선동 유인하여 국경상에 와서 도둑이란 다음에야 사람을 차견해 주달하였어 하였다. 장령이 말하기를 검일의 칙서에는 중국 조정에서 저 사람을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은 본래 예의 나라이므로 태조 고황제 이래 본국을 우대하는 예가 다른 나라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 위의 항목의 사의를 일일이 회주하신다면 중국 조정에서 저 사람들을 금지시켜 다시는 원수를 갚는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실로 황제 폐하의 지극한 은혜이요 조선의 큰 복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머지 사의는 다 회주해야 했을 것이니 대의는 여러 말할 필요가 없소 하였다. 장령 등이 하직하고 태평관에 가니 백관들이 반으로 나누어 먼저 태평관에 나아가서 참 알례를 행하고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하마연을 베풀었다. 악부에서 이미 나왔는데 장령이 말하기를 청컨대 여악을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 여악이 정음이 아닌 줄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조정 이래로 중국에서 대인이 오면 항상 이를 사용하였어. 옛날 얘기 중용에 이르기를 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떳떳하면 이적으로 행동한다 하였으니 대인께서도 너그레 용납하시는 게 어떠겠소 하였다. 그러나 장령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단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대답 말하기를 대인이 하고자 아니한다면 반드시 억지로 청하지는 않겠소 하고 이어 서명하여 여악을 내보내고 오직 남악만을 사용하고 수를 돌렸다. 서반 장경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 임금이 장령 등에게 허락하도록 청하여 동벽 조금 뒤에 남쪽 가까이 앉게 하였다. 임금이 장령에게 이르기를 낭발아은이 대대로 우리나라 경토에 살면서 매형 병장에게 쌀, 배, 소금, 간장을 토색질하였는데 어찌 일일이 그 욕구를 다 들어줄 수가 있었겠소. 매년 복종을 많이 거느리고 서울로 와서 한없는 욕심을 채우려 하였으므로 병장이 예의에 의하여 줄이거나 혹은 중지시켜 올려보내지 않았으며 비록 간혹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원수를 줄여 그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항상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소. 지난 무인년 가을에 변장에게 서울에 가기를 청하였으므로 변장이 또한 다시 억제하여 수를 줄이었더니 낭발아은이 분노하여 변장을 능욕하고 배만 무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소. 다시 금년 새초에 또 서울에 오려고 하였으므로 변장이 인원수를 줄여서 정하여 올려보내었소. 전년 정월 초에 경성에 이르렀을 때 마침 종묘 춘향제를 행한 뒤에 나와 군신들이 음복하게 되어 낭발안으로 하여금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는데 내가 전일에 변장에게 무례하였던 일을 직접 책망하였더니 잔치를 파하고 관으로 가서 돌아가 즉시 성을 내어서 심지어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무례한 일이 많았소. 내가 그때 즉시 처치하고자 하다가 그가 검수같이 무지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았소. 지금 반란한 사적이 드러난 뒤이기 때문에 자세히 신문하였더니 그때의 아들 이승가와 같이 모의하여 아무 때에 고가하고 내려가서 모반하자고 약속하였던 사실을 곧 알게 되었어. 뒤에 이승가가 과연 그 짓으로 길주 온정에 모욕하러 간다고 청하였었는데 나는 그 말을 믿고 말미를 주었더니 이승가는 길주에 이르러 모욕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아비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급히 말을 달려갔으므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잡아서 그 정류를 자세히 신문하니 일일이 공초에 자복하였어. 이와 같은 죄악을 법으로 쓰는 용서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 때문에 법에 의해 형벌을 논하였어. 이와 같은 따위 일은 주본의 상세히 기록하기가 어려우니 대은이 자세히 알도록 하시오. 하니 장령이 대답하기를 이미 자세히 알았습니다. 중국 조정에서도 조종 이래로 기국을 심히 후하게 대접하였으니 기국의 사신이 이르면 중국 조정의 의례 제1의 반열에 위치하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일이 없으니 이것이 그 하나요. 황제께서 신하들에게 연애를 하실 때 전상에서 시자하니 이것이 그 둘째요. 기국에서 자제를 보내 입학할 때 고 황제께서 국자감에 입학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것이 그 셋째입니다. 그 나머지 대접하기를 후하게 한 것을 일일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지금 칙서를 내린 것도 사건의 심화를 알아서 저 사람들을 경계하고 검지하여 와서 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이니
전하께서는 모름지기 이 뜻을 아시고 명백하게 회주하여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주보는 마땅히 대인의 말한 바와 같이 하겠소 하니 장령이 말하기를 금일 전하의 말씀과 김재상이 일일이 전하는 말을 우리들의 언어로서는 다 전할 수 없으니 청컨대 지필로서 품은 생각을 써주소서 하므로 임금이 대답하기를 대인의 말한 바를 능히 다 전할 수는 없으니 나의 뜻도 또한 능히 다 전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어. 이것이 양쪽의 사정이 능히 서로 통할 수 없는 까닭이요 하고 이어서 지필을 주어 장령이 곧 몇 가지 말을 썼으니 모두 앞서 말한 것이었다. 임금이 붓을 잡아 사리하는 뜻을 써서 답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대인이 말하는 바 자제를 보내 입학하게 한 것은 더욱 감사한 일이요. 우리나라가 비록 병루하지만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문장과 예악이요. 중국 사신이 왕래하나 통역이 더욱 적어서 빈객과 주인의 양쪽 정을 능히 다 진달하지 못하는데 항상 입학을 추청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조정을 번거롭게 할까 하여 능히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지 오래되어서 대인이 이미 예과에 계시니 후일에 만약 주본을 보내거든 대인이 이 일을 도모하여 주시오 하니 장령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추청하시든지 추청하시지 않든지 이를 나는 감히 주장할 수 없으며 중국 조정에서 의준할는지 의준하지 않는지를 또한 감히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주달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중국 조정을 공경히 섬겨 지극한 정성으로 두 마음이 없으며 우리나라의 변민들도 모두 거룩한 황제의 적자이니 만약 침략을 당한다면 중국 조정에서 어찌 가만히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이지만 변민을 보호한다면 황제께서 동쪽을 돌아볼 걱정이 없을 것이요. 이곳은 나의 충일이 101을 꿰뚫을 정도이니 대체로 사람들은 알 것이요. 하였다.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영, 계양군 2정 등이 차례로 수를 돌리니 장령이 이르기를 우리들은 먼 길을 와서 몸이 필요하니 청컨대 내일 잔치는 중지하여 주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인들의 말한 대로 하겠소 하고 잔치가 파하여 황궁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윤자원에게 명하여 아청면포 단원 령 각각 1령, 초록면주 겹타포 각각 1령, 대홍면주 남유선지 겹철리 각각 1령, 백초 사마 각각 1령, 백저포 철리 각각 1령, 협금 녹비화 각각 한 쌍, 오병도자 각각 1벌을 장령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모두 사용하고 받지 않았다. 윤자원이 판예조사 김하와 더불어 제3일을 청하였으니 장령 등이 굳이 사용했다. 윤자원이 또 청하기를 대인은 그만두더라도 청와대 두목의 관원에게 옷을 주고자 합니다 하니 장령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받지 않았는데 아랫사람이 어찌 감히 받겠소 하고 다시 청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장경이 머무르는 곳에 가서 이를 주니 장경이 절하고서 받았다. 참 알레는 여러 신하들이 임금을 배웠고 조칙을 가진 외국 사신을 뵙던 어뢰이다. 의주는 추청한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고관은 옛날에 관원이 휴가를 받는 것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일기며 두 번째 기사 김국광을 함길도 경차관으로 삼아 어철을 주어 도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허수라 오천구자는 방어가 허술한 곳인데도 저기 많이 뜻대로 하지 못하고 갔다니 우리 편이 다행이다. 주월운의 싸움에서 적들이 또한 불리하였다니 매양 불리하면 어망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모두 이미 아비거 때문이었다. 도둑질한 것이 어느 때에 그칠 것인가. 마땅히 이런 때를 텀타서 올량압 알타리를 쳐서 멸망시켜야 하니 기회는 놓칠 수가 없다. 또 그늘에 니마차의 비사 팔리가 내조하였을 때 내가 낭발 안의 죄를 말하였더니 비사와 팔리가 청하기를 우리들도 거병하여 그들을 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불가하다. 근경의 야인 올량압 등이 모두 협박당하여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용서하였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만약 올량압 등이 아직도 미혹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군사를 징박하여 이를 치겠으며 또 사람을 시켜 너희들에게 유시할 것이니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군사를 징박하여 이를 치도록 하라 하니 비사 등이 말하기를 사람을 시킨다면 원컨대 유상동합의 사람을 시키소서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나라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니 내가 마땅히 유상동합의 사람을 시키겠다 하였다. 이것은
니마차와 서로 약속한 말이었다. 지금의 형세를 보건대 올량합 등이 위험스러운 말로 선동하니 심처에 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혹은 자기에게 긴절한 일이 아닌데도 이익을 바라고 이를 저리게 하니 그 당례가 반드시 많아지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니마차 등이 옛날 원수진 것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로 공격하게 한다면 올량합은 앞뒤에서 적을 만나 망하지 아니하고 어찌하겠는가. 비록 말하기를 올량합 등이 건주의 등위와 굳게 교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니마차는 반드시 화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이르러 니마차와 올량합은 저희들끼리 서로 공격할 것이다. 경이 홍윤성과 더불어 비밀히 계획하여 피사 팔리가 거기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경이 선지하기를 왕지가 왔는데 상상께서 너희들에게 하교하시기를 너희에게 올량합을 마음대로 치지 말라고 하였는데 지금 다시 이를 생각하니 올량합이 도둑질한 것이 그치지 않은데 내가 어찌 보호하겠는가. 너희 임의대로 이를 치도록 하라 하였다 하라. 이와 같이 일일이 설명하고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가하다. 다해의 아라합, 오두리 등 여러 추장들에게도 그 임의대로 서로 공격하게 하고 우리가 보호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올적합과 약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로 공격하게 하는 일이다. 경등도 또한 마땅히 기회를 틈타서 흉악하고 더러운 무리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만약 그들을 치고자 한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그들이 모여서 둔칠 때를 탐지한다면 일거에 섬멸할 것이요. 만약 둔치고 모여 있지 않으면 병사가 이르더라도 저건 이미 흩어져 없을 것이니 이것이 그 대개이다. 경등이 천만 가지 정상을 깊이 생각하여 임의대로 시행하라. 또 군사를 발할 때의 유상동합, 김관루 등과 환라운 올미거, 니마차, 남룰, 골간 등에게 두루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격 토벌할 자가 아무개인지를 알도록 하며 또한 군사를 발하여 와서 묵은 원수를 갚을 것을 허락하며 또 아비거를 잡는 자에게 특별한 상을 주겠다고 유시하라. 지금 가는 김국광의 말하는 것을 아울러 들으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3일 경질 첫 번째 기사. 친히 선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강맹경 도승지 연자 오늘 번에 명나라 사신을 문안하게 하였다. 이날부터 승지와 제출을 각 1인씩 보내어 문안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세조실록 명나라 사신이 장차 초 7일에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속히 통사를 보내 요동에 보고하여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조하성지 이극감에게 명하여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장령이 말하기를 사신의 일에 이미 완수하였으니 헛되이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이극감이 말하기를 비록 대인은 그와 같지만 길을 가시는데 매우 고생스러울 것이니 다시 2, 3일은 머물더라도 또한 의리에 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머무르게 할 수 없다면 어찌 실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니 장령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전하를 위하여 하루 더 머물고 마땅히 초 8일에 길을 떠나겠습니다 하였다. 모충이 우황, 용례를 고하니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장령 등이 태감, 윤봉, 정선, 김육, 김흥의 족친을 보고자 하니 행 혹은 윤길생, 행사용, 정한, 김형문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영접도감 부사 권인이 아르기를 명나라 사신이 이르기를 우리들이 투호를 하고자 하니 속히 병과 하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니 명하여 내장한 동호 두 벌과 화살 48매를 가져 보내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3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조전원수 홍윤승이 치게하기를 신이 회령에 이르니 국경 가까이 사는 야인들이 차츰 와서 알련함으로 신이 국가에서 무율하는 뜻을 가지고 다 이르자 모두 기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신이 그 형세를 보건대 적들이 장차 기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온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아비거등이 이르기를 만약
낭발 안의 처와 두 종과 가재 5마를 돌려주나 마땅히 다 기순하겠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낭발 안의 처는 우리나라의 사람인이 돌려주는 것이 마땅치 않으나 그 종과 가재 5마를 돌려주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게 하소서. 적의 무리들이 매양 경중을 왕래하면서 본도의 백성들이 사는 곳과 도로를 역력히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신이 본도를 보건대 밖으로 실해 보이나 안으로는 텅 비었습니다. 길주는 적과의 거리가 지극히 가까운데도 성곽이 없으며 거주하는 백성들이 들판에 퍼져 있으니 만약 농사 지을 때를 당하여 빈틈을 타서 쳐들어와서 도둑질한다면 환이 됨이 적지 않을 것이며 후하게 모율하여 변방의 환을 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근데 아비가 등이 이르기를 만약 친히 믿으시는 사람을 보내어 초모한다면 마땅히 기순하겠다 하였답니다. 이가 항이 가지고 온 병조의 소유하는 글 가운데 수모한 아비거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겠다. 아비거를 체포하여서 오는 자는 상을 무겁게 주겠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비거가 이를 본다면 반드시 스스로 두려워하여 입고할 계책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신이 이 글을 머물러 두고서 대략 초모하는 뜻을 가지고 따로 글을 만들어 이거아 첩합에게 주어 가서 타이르게 하였습니다. 신이 양정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오랫동안 회령에 머무르고 있는데 제종 야인들 가운데 오는 자가 끊어지지 않아서 접대하거나 그들에게 주는 물건들이 적지 않으니 부엌은 여러 고울의 어염 미포를 청컨대 숫자를 요량하여 내어 쓰도록 하소서 하니 어찰로 홍윤성과 양정에게 회유하기를 경등이 바로 굴려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니 내가 항상 불쌍히 여긴다. 크나큰 위로가 후일에 있을 것이다. 대체로 경등이 이미 위임을 받았는데 일마다 멀리서 재결하는 것에 구애하지 말라. 또 아랫바 낭발 안의 처와 딸, 노비, 가재들을 돌려주는 일은 지금 서로 싸우는 때를 당하여 갑자기 죽어서 약함을 보일 수 없으며 후에 귀순을 받을지 여부를 또한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아비거 등이 성심으로 귀순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아래어 돌려주더라도 또한 넣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렇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하성지 이극감에게 명하여 포수, 송자, 어자 등의 물건을 명나라 사신과 장경, 장령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사용하고 받지 않았는데 무충이 다만 포 한 다발을 받았을 뿐이었다. 장경이 말하기에 두 사신이 모두 사용하고 받지 않는데 내가 또 받지 않는다면 불공하기 때문에 감히 받습니다 하였다. 포수는 말린 고기이다. 어자는 고기 식혜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장차 일길연을 베풀려고 하는데 장령이 감기라고 핑계하고 무충도 또한 목구멍이 아프다고 하여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참 있다가 장령이 관대 차림으로 후청에 나가서 임금이 이르기를 기다렸다. 임금이 주본의 초를 산정하여 영의정, 강명경, 우의정, 권남, 겸 판예조사, 김하, 도승지, 윤자운에게 명하여 장령 등에게 보이게 하고 또 말하기를 오늘 연회를 베풀고자 하였으나 마침 두 대인께서 편찮으시되 무리하여 움직이게 될까 두려워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장령이 주본의 초를 보고 매우 기뻐하여 또 곧 말하기를 주본이 완전히 갖추어졌으니 더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하께서 다시 상량 확장하시기를 보고자 할 뿐입니다 하였다. 강명경 등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두 대인이 편찬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대인께서 비리로 이미 회복되었다 하나 부사 대인께서는 아직도 편찮으시니 전하께서 감히 연애를 베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장령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전하께서 거동하신 줄 알지 못하고 말을 구하여 왕궁으로 가려고 하였었는데 지금 전하께서 이미 태평관에 이르렀으니 감히 받으러 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대인의 말씀이 진실로웠습니다. 그러나 부대인께서 편찮으신데 곁에서 연애를 베푸신다면 전하께서 어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장령이 말하기를 강객상이 진실로 사람을 터무니없이 어지럽히는군요. 전하께서 만약 거둥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마땅히 전하여 어서히 나아가서 때를 써서 맞이 않았을 것입니다. 하므로 강명경 등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였다. 장령이 무충에게 나가서 한참 동안
더불어 이야기하니 무중이 그제서야 나왔다. 임금이 강맹경 등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게 하기를 두 대인께서 오늘 함께 편찮으시니 비록 억지로 행례하더라도 무리하여 움직일까 두려워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잠시 서로 만나보고자 할 뿐입니다. 하고 임금이 태평관의 중문에 이르니 장령 등이 나와서 맞이하고 이어서 차례하여 이르기를 주본이 지극히 마땅히 우리가 무슨 말을 다시 하겠습니까? 다만 부본을 써서 내려주십시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예는 마땅히 연회를 베풀어야 하는데 마침 두 대인께서 몸이 아프시다니 마땅히 후일에 만나 뵙고 즐거움을 다겠습니다. 모름지기 몸을 편안히 조습하시오 하고 이어서 다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장령에게 이르기를 어제 들으니 두 대인께서 초7일에 길을 떠나시고자 한다 하기에 사람을 보내 더 머무르기를 청하여 다만 하루를 허락하였습니다. 몹시 험난한 먼 길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하였는데 갑자기 돌아간다면 길 위에서 혹시 병이라도 날까 두려우니 참건대 다시 며칠을 머무시오 하니 장령이 말하기를 나라의 일이 잠잠하지 않으니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슬픕니다. 지금 이미 일을 끝마쳤으니 감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앞서 험차 사신으로 여러 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반드시 강산을 유람하고자 돌아갔습니다. 바라건대 대인들도 또한 그렇게 하시오 하니 장령 등이 말하기를 삼가 전하의 명을 하신 대로 하여 또 이틀을 머무르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작별하고 나와서 황공하였다. 명하에 수기하는 제장과 승지들을 불러서 사정된 월랑에 모아 술을 대접하고 또 수기하는 군사들에게 술과 연탁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 등이 한강을 유람하며 구경하니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형조판서 박원영 관번 김하 이순지에게 명하여 그들과 더불어 가게 하고 이어서 도승지 윤자온 좌승지 이각감을 보내 궁온과 술 안주와 가시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명나라 사신이 한강에 이르러 누위에 올라 조망하고 재상들과 더불어 술을 들면서 서로 즐겼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기녀와 악공으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장령이 즉시 한강루 십수를 짓고 드디어 무충과 재상들과 더불어 같이 배를 타고 술자리를 벌였다. 고기 잡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물을 들어 고기를 잡게 하고 또 사후하게 하니 무충이 말하기를 재상들과 더불어 쏘고자 합니다 하였다. 신숙주가 말하기를 오늘 자리에 있는 재상들은 모두 유자이므로 잘 쏘지 못하니 청컨대 대인께서 무인들과 같이 쏘도록 하시오 하니 무충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저들과 더불어 같이 쏘겠소. 저들도 또한 어찌 나와 더불어 다투어 쏘겠는가 하고 드디어 쏘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태평관으로 돌아왔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서반 장경이 말하기를 전일 의주 가산에서 사양한 의복을 청컨대 도로 내려주시오 하므로 좌승지 이극감이 아래니 이를 주라고 명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박원영을 반송사를 하고 또 선의사인 판정주원사 김하를 계승부에 판한승부사 이순지를 황주에 충주원사 박강을 평안에 호조판서 조성문을 안주에 화천군 건공을 의주에 별선의사인 동부승지 유자헌을 평안도에 우부승지 김종순을 계승부에 보냈다. 뒤에 고쳐서 안주목사를 안주선의사로 삼고 기성군사를 의주선의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강맹경 좌의정 신숙주 도승지 윤자운 승무는 제조 성처관을 불러서 주본의 초를 정하여 바로잡고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보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 명이 의조판서 부치관을 불러 동량북 허수라 등지에 진을 설치하여 정로를 막을 일을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판내시부사 전균에게 명하여 어육식행 과실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명나라 사신과 장경에게 주도록 하니 장경이 물리치고 말하기를 일용을 모두 전하께서 공개하여 주시고 또 어제 배 안의 음식도 다 먹지 못하였는데 이를 받더라도 못하겠는가 하였다. 정균이 굳이 청하니 장령 무충 장경이 다만 문어 농미 작설차 해체만을 받았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6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장령이 성균관에 나아가서 알성하는 예를 마치고 명륜당에 올라가니 재생등이 예알하였다. 가관관 정인지 김구 이변과 관반 박원형 이순지 좌승지 이극감 저부승지 승임 등이 참알하여 동서로 나누어 자리에 나아갔다. 장령이 묻기를 재생은 얼마입니까? 하므로 이극감이 대답하기를 500인 가까이 됩니다 했다. 모두 도성 안에 삽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경대부의 적자와 여러 도에서 뽑아 올린 선비들입니다 했다. 사신이 말하기를 아직 송나라의 법을 씁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종신도로 급제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급제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유관으로 넣습니다. 아니 장령이 말하기를 어려운 일이로다 하고 또 묻기를 향시에 합격하고 회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회시에 나아가서 합격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향시에 나아가서 합격한 다음에라야 회시에 나아갑니다. 아니 장령이 말하기를 선거의 법이 엄하도다 하였다. 벽 위에 진감 고윤의 글자를 낸 시를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성인의 문에서는 감히 문자를 짓지 못하니 나는 감히 짓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것감이 머물러 술자리를 베풀기를 청하니 장령이 말하기를 부대인이 편찮으니 감히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하므로 다만 다래만을 행하고서 돌아왔다. 알성은 성균관 문묘의 공자신이에 참배합니다. 가관관은 성균관에서 나라의 큰 의식을 행할 때 성균관의 관원 이외에 임명하던 관원을 일컫는 말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윤자운을 보내 명나라 사신을 사정전에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세자로 하여금 나와서 보게 하는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세자가 그늘에 편찮으시다니 바람을 쏘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 말하기를 전날에 아팠으나 오늘은 나았으니 어찌 보지 않겠소 하고 세자가 드디어 예를 행하였다. 임금이 명나라 사신과 더불어 자리에 나가서 임금이 술을 돌리기를 마치고 명나라 사신에게 이르기를 두목간 등이 먼 길에 대인을 수정하여 오느라고 수고하였으니 한 잔의 술을 내려서 위로하고자 하오 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삼가 명하신 대로 하겠으나 다만 변맺지 못한 청계가 나라의 임금님을 수고롭게 할 뿐입니다. 옛날에 이기를 장인의 지붕 위에 있는 까마귀는 사람이 좋으니 까마귀도 또한 좋아한다 했는데 이 무리들은 곧 지붕 위의 까마귀입니다 했다. 임금이 우의정 곧나무라 하여금 양촌의 응제시 일부를 가져다가 장령에게 보이게 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향촌의 권근의 손자이요 대인이 요행이 고황제의 어제시를 보는 것이요 하니 장령이 일어나 사례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실컷 들은 지 오래입니다 하고 보기를 끝내고 즉시 시를 지어서 올렸다. 임금이 술을 돌릴 때 머리에 꽂은 꽃이 상사의 꽃과 서로 당겨서 당겨지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이른바 빙의과 주인이 서로 즐거워한다는 것이요. 장령이 대답하기를 바로 즐거움이 합치함인데 이와 같이 흠뻑 즐거워하기란 실로 기회가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말이 충성스럽고 믿어오며 행동이 돈독하고 공경스러우며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도가 행하여질 것이나 말이 충성스럽고 믿음지 못하여며 행동이 돈독하고 공경스럽지 못하면 비록 중국 향리에서라도 도가 행하여지겠는가 하였으니 내가 대인에게 고하는 까닭은 모두 충성스럽고 믿었고 성실하다는 말이요. 대인이 양지하여 또한 이 사실을 알아주시오 하니 장령이 대답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바로 성실한 것이니 진실을 하고 속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로 임금을 섬기거나 아래로 군신에게 임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모두 성실로서 한다면 어디에 가더라도 도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성실이라는 한 글자의 뜻을 깊이 알고 계시지만 이것은 어질고 지혜로운 명주를 얻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전일에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야인들의 일을 처치하는 데 대한 칙지를 내리기를 만약 변경을 침범하면 시기를 보다가 처치하되 즉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착한데 그 칙서를 초하여 하게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차례의 칙서를 모두 있으니 마땅히 말씀대로 하겠소 하고 드디어 자석연, 주칠갑, 가춘 각각 일벌, 동년, 노, 자석연 각각 gat춤 각각 한벌, 그림족자 각각 네쌍, 서첩 각각 육질, 황모 무신필 각각 100자루, 유연목 각각 5자루를 두 사신에게 주니 그림족자 위에 모두 받았다. 잔치가 파하여
태평관으로 돌아가서 장령이 통사 박지를 불러 이르기를 부산은 본래 풍류의 정이 있으니 모름지기 기생을 보내야 한다. 지금 기생을 청하는 것은 바로 무대인을 위한 것뿐이요 나는 본래 그런 마음이 없다 하므로 영접도감에게 이르니 예조에 명하여 기생을 보내게 하였다. 청계는 비천한 사신을 말한다. 응제씨는 조선 태조 때 6년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권근이 태조 고 황제가 제목을 내어 지은 24편의 시를 말한다. 그 손자 권남이 응제 시주를 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7일엔 갑신 두 번째 기사. 김하와 윤자원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고 또 장경에게 붓, 벼루, 글씨, 그림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장령에게 등에게 준 숫자와 같이 주니 장경이 절하고 감사히 받았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장령이 큰 붓을 구하니 명하여 국내에 간직한 황모 대필 10자루를 주게 하였다.